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이제 고3이 등교를 하게 되면서 우리 학교도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이 꼭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빠른 개학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교과서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에 도덕적 추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판단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으로 나누고, 다음 가치 판단 안에는 무엇이 있다? 도덕 판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덕 판단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도덕 추론이라고 했습니다. 도덕 추론은 무엇입니까? 자, 추론이라는 것은 먼저 제시된 두 가지 판단, 그 판단을 통해서 새로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도덕 원리에서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이라는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새로운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외우기로 했었죠? 그죠? 도원, 사판, 도판. 그래서 도덕 추론의 과정은 도원, 사판, 도판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도원, 사판, 도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외우기로 했습니까? 내셋, 동넷, 동세. 자, 내셋, 동넷, 동세는 어때요? 도형을 그려보는 겁니다. 내셋, 동넷, 동세. 자, 그러면 도덕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든 사람의 행위나 성품에 관한 일반적인 도덕 판단을 우리가 도덕 원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상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규칙을 어기는 것은 어때요? 그렇죠. 옳지 않다. 그러면 네모와 세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밑에 동그라미는 어때요? 밑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복을 바르게 입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다? 네모다.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그럼 결론.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새로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규칙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고 교복을 바르게 입지 않는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통된 부분은 지우고 교복을 바르게 입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친구에게 조언을 해줬었죠. 교복을 바르게 입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던 우리 RM.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조언을 해주었습니까? 교복을 바르게 입지 않는 것은 옳지 않아 라는 도덕 판단에 이르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었죠. 규칙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근거와 교복을 바르게 입지 않는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근거를 통해서 도덕 판단, 교복을 바르게 입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거는 뭐예요? 도원, 사판, 도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결론은 어때요? 결론도 잘못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근거가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과연 친구에게 조언했던 이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의 근거가 과연 옳은 판단이었을까요? 요거를 검사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해볼 겁니다. 이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판적 사고입니다. 자,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덕의 추론 과정이 바르게 이루어졌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 도덕 추론 과정 어떻게 돼요? 그쵸? 도, 원, 사, 판. 그래서 도, 판, 근거, 그리고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이 과정이 정말 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 생각입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도덕적인 문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예요. 자, 근거가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결론도 잘못되니까 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도원과 사판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해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검사를 해볼 건데, 하나는 사실 검사와 두 번째는 도덕 원리 검사입니다. 이런 검사를 왜 하냐고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새로운 결론에 이르는 이 추론의 과정이 맞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근거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도덕 원리가 맞는지를 검사해 보는 것이 도덕 원리 검사, 사실 판단이 맞는지를 검사해 보는 것이 사실 검사입니다. 자, 사실 검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사실 판단이 맞는지를 검사해 보는 거예요. 사실 판단이 맞는 것인지를 보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를 확인하려면 전문가의 견해나 객관적인 증거 등을 바탕으로 해야 되지 헛소문이나 뜬구름 같은 소리를 가지고서 검사해서는 안 됩니다. 자, 도덕 원리가 맞는지를 검사해 보는 다양한 검사들이 존재합니다. 이 검사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도덕 원리들이 맞는지를 검사해보는 검사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편화 결과 검사, 두 번째 역할 교환 검사, 세 번째 반증 사례 검사, 네 번째 포석 검사입니다. 첫 번째 도덕 원리 검사의 첫 번째 보편화 결과 검사부터 볼까요? 자, 도덕 원리를 보편화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한 사람들의 행위나 성품과 관련된 도덕 원리를 보편화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예상하여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편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억나야 되는 것이 있죠? 나. 어떻습니까? 그렇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그렇죠. 자, 도덕 원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긍정할 수 있고 옳은 것인지를 예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바쁘니까 새치기 좀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이 아저씨의 생각을 보편화해 보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바쁘다는 이유로 새치기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아저씨, 바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새치기를 한다면, 아저씨처럼 모든 사람들이 새치기를 한다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렇다면 아저씨가 제시한 도덕 원리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역할 교환 검사입니다. 도덕 원리를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자, 보편화 결과 검사는 모두에게 적용했다면 역할 교환 검사는 자신 혹은 특정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편화 결과의 검사가 훨씬 더 범위가 크죠? 자, 그러면 카톡으로 폭언을 일삼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톡은 그냥 말장난일 뿐인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나쁜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너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을 때 너 받아들일 수 있어? 너에게도 적용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어? 자, 뭐예요? 역할 교환 검사. 그쵸? 마치 역할 교환 검사는 뭐 같아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너에게도 적용 가능하니? 학교 폭력을 너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렇죠. 옳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 도덕 원리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반증 사례 검사예요. 자, 반증 사례라는 것은 반대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서. 자, 상대의 도덕 원리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뭐를 들어서? 새로운 사례를 들어서 반박해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도서관에서 우리에게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니 실컷 떠들어 봅시다 라고 주장하는 학생에게 이 친구의 도덕 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어때요? 새로운 사례를 들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자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자유가 있어. 맞아. 하지만 네 말대로 했을 때 무단횡단이라는 걸 해도 괜찮을까? 자, 새로운 사례를 들었죠. 누구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니 도서관에서 떠들어도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례를 들어서 반대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반증 사례 검사라고 해요. 그 다음 마지막 포석 검사입니다. 자, 포석 검사는 무슨 뜻이 있냐면 안다, 안을 보자에 끌다, 끌어올리다 라는 섭자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어디에다가 끌어올릴 것이냐? 현재 사용한 도덕 원리를 보다 상위의 도덕 원리에 끌어올린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신호를 위반하고 있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자, 신호를 위반하는 것.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의 상위의 도덕 원리를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맞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신호위반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포함되죠? 그렇죠. 법 혹은 규칙.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생각했을 때 법이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 아저씨도 어때요? 오케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법이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상위의 도덕 원리에 끌어올렸을 때 옳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한번 다시 풀어볼까요? 생각의 날개 달기 검사 방법을 찾아보자 4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례 첫 번째예요. 경찰이 당신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 번 봐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행인에게 경찰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모두 봐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네요. 자, 모두에게 적용해 본다. 뭐죠? 그렇죠. 보편화 결과 검사입니다. 자, 만보가 자꾸 울고 있네요. 그 다음. 자, 누구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자유로울 권리를 근거로 안전띠 매는 거 내 맘대로 할래요. 안 매도 내 자유잖아요. 자,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맞아.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지. 하지만 너의 논리 틀렸어. 음주운전을 해도 되겠어? 자유를 근거로 음주운전이라는 거 해도 되겠어? 새로운 사례를 들고 있죠? 자, 새로운 사례를 들어서 증명해가지고 반박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반증 사례 검사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도덕 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례를 들어서 반박하여 증명하는 것을 반증 사례 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예요. 아무도 없는데 우리 무단횡단하자.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무단횡단해도 좋다라는 도덕 원리를 제시한 친구에게 친구 2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무단횡단은 법을 어기는 행위잖아. 그렇죠. 끌어올리고 있죠. 무단횡단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다. 상위의 도덕 원리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포석 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부상당한 사람은 누군가 돌봐줄 거야, 언니. 바쁜데? 그냥 가자. 내가 바쁘면 다른 사람이 돌봐줄 것이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도 좋다라고 제시하는 동생에게 자, 언니가 뼈 때리는 말을 하죠. 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바쁘다고 그냥 가도 괜찮겠어? 네가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역할 교환 검사입니다. 자, 역할 교환 검사 뭐라고 했죠? 역지사지.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서 생각해 봤을 때 적용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RM에게 제시했던 도덕 판단은 정말 옳은 것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선생님, 전 교복을 자유롭게 입고 싶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다 이렇게 입잖아요. 자, 우리는 그러면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교복을 바르게 입지 않는 건 교칙을 어기는 것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자, 교복을 바르게 입지 않는 것은 교칙을 어기는 것이다. 어때요? 내가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상위의 도덕 원리에 포함시키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포석 검사를 통해서도 조언을 해줄 수가 있고, 두 번째, 또 다른 거 어떤 걸로 해볼까요? 다른 친구들도 다 이렇게 입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까? 그렇죠. 모두가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교칙을 어긴다면 어떻겠니? 너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 다 이렇게 입으니까 모두가 자유로우면 괜찮을까? 그렇죠. 보편화 결과 검사입니다. 이해되나요? 새로운 사례에 계속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에 정확히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상심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조언해줬더니 어때요? 우리 아레미가, 남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반성합니다. 아, 모두가 교칙을 어기고 교복을 바르게 입지 않는다면 학교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네요. 역시 방탄소년단이다. 자, 여러분, 도덕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나요? 오늘 어떤 거 배웠습니까? 그렇죠. 도덕 추론의 과정이 과연 올바른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사실검사와 도덕 원리 검사를 통해 우리가 제시한 사실 판단과 도덕 원리라는 근거가 옳은 것인지, 그래서 옳은 도덕 판단을 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사실검사는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도덕 원리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자, 모두에게 적용해보는 보편화 결과 검사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두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보는, 그렇죠, 역할 교환 검사, 역지사지의 자세로 살펴보면 된다고 했고요. 세 번째, 그렇죠, 새로운 사례를 들어서 반박해서 증명해 보이는 무엇이라고 했죠? 반증 사례 검사.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안아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덕 원리가 상해 도덕 원리에 비추었을 때 맞는지를 판단하는 거. 무엇이라고 했죠? 안을포, 끌섭, 포섭.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도덕 판단을 내릴 때 다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도덕 판단을 해야 할 때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사용하면 훨씬 더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리기에 좋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은 약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지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도덕 판단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우리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